코드 번호를 실수하면 코드 번호는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코드 번호 실수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 코드 번호가 크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죠. 근데 시험 중에 전표 입력하는 중에 거래처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데 그때 코드 번호를 실수하면 일이 좀 커져요. 지금 우리 하는 거래처 등록으로 와서 지우고 또 하필 이 프로그램들이 휴지통이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도 비우고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번호는 좀 주의를 하시되 그 외 내용 부분은 틀리면 내가 수정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현대전자만 자와 같이 먼저 한 줄만 같이 써볼게요. 자, 그럼 현대전자는 코드 번호가 101번이죠. 101. 방금 저처럼 있다고 떠서 지우고. 자, 그럼 101번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대전자고. 지금 이 책에서는 매출 거래처다, 매입 거래처다, 동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시대로 그냥 써볼게요. 그럼 매출 거래처니까 1번 매출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송강호 업태는 도매고 종목은 전자제품. 다음 우리 주소 쓰는 곳에서 이렇게 말풍선 있거나 이런 거는 F2번 키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죠. 이제 F2번 좀 익숙해지죠. 여기에 우리 봉우제로 184 이렇게 하고 뭐 아래쪽은 정보 없으니까 기본 설정이 상세 입력 아래쪽 안 하고 엔터 치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지금 입력하는 건 우리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걸 보고 입력을 해보는데, 자, 어제 제가 그 우리 할 때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주소 있죠. 이 주소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거는 우리 쓰지 말고 시간만 잡아먹지 뭐 이거 쓸 일이 없죠. 우편번호 시험 때 안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주소 여기는 쓰지 말고 나머지만 이건 나중에 거래처별 초기화를 할 때나 이렇게 쓸 거니까 여기 302번 중고자동차까지 우리 코드 번호하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업태 종목까지만 입력을 해서 302번까지만 쭉 쓸게요. 자, 우리 얘 먼저 입력해 봅시다.
다들 하셨나요? 아직 안 되신 분? 이제 되셨을까요? 유지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금융기관하고 카드사가 있는데 얘는 붙여 있지만 우리 금융기관만 쓰면 돼요. 먼저 금융기관 쪽에 가서 이 탭에 가서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해 준 것만 쓸게요. 그럼 8000번에 우리은행이고 1번 보통예금이고 1000 999 1030 50. 은행까지 쓸 거면 우리 그 스마트에 있을 때처럼 F2번 누르면 여기 시중은행이 다 나와요. 시중은행이. 그럼 뭐 우리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특별한 정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코드 번호하고 상호 위주로 국민은행 이번엔 당좌 예금이고 계좌번호 다음 농협 정기예금. 이제 카드사를 볼게요. 신용카드 탭 클릭하시고 우리 매출 카드사는 가맹점 번호 쓰는 거고 매입 카드사는 우리 신용카드 번호를 쓰는 건데 자, 이 신용카드 번호도 주민등록번호나 사후자등록번호처럼 번호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열이 맞지 않으면 안 맞다라고 뜰 건데 그래도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예라고 누르시면 돼요. 입력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배열 안 맞다고 창이 뜰 거예요. 그럼 그냥 사용하겠다고 해도 뭐 우리 쓰는데 문제 없으니까. 자, 그럼 99600 우리 카드 첫 번째 매출 거래처고 가맹점 번호 다음 99700 국민카드 99800
농협 카드 지금 이 창을 이야기한 거예요. 카드 번호 누르다 보면 그럼 입력하겠습니까 하면 예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법인 카드를 사업용 카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3번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거래처 등록 끝났죠. 근데 사실 이 거래처 등록은 우리 뭐 실무에서는 사장님이 법인 카드 만들지. 그럼 구세청에 등록하고 구세청 등록한 카드 여기에다 쓸 거고 통장 만들면 여기에다 쓸 건데 일반 거래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죠. 그럼 팔면서 임의안서 발행해 달라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팩스나 이메일로. 그럼 그걸 받으면 여기에 등록을 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거래처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매출할 때만 떠라, 매입할 때만 떠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래처 등록이 끝났으면 자, 우리 교재 416페이지로 가서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볼 건데 416페이지에 자, 지금 이제 볼 건 여기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그럼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들어가서 자, 메뉴를 보면 스마트 A 때는 저 메뉴가 자산부채 자본 있고 화살표 눌러야지 쭉 열거가 되는데 그냥 K랩은 그냥 대놓고 쭉 다 열어놓은 거예요. 다 그냥 열거를 해뒀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로 해서 유동성 번호 순서대로 코드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코드 번호는 사실 똑같아요. 우리 어제 썼던 거하고 번호 똑같고 글자도 똑같은 거 써요.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도 검정색은 우리가 쉽게 수정할 수 있고 빨간색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 그런 거고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사이사이가 얘네들 글자가 빈칸인데 우리 그 스마트 A에서는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 적혀 있고 여기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위치에서 안 하고 우측에서 해요. 수정을. 그런 차이하고 또 조교 위치가 아래 하단에 안 있고 우측에 있다는 거죠. 현금 조교, 대체 조교. 그거 말고는 여기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 416페이지에 보면 자, 아래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답이에요. 이거. 얘가 문제예요. 얘만. 그럼 1번 얘 문제를 보면 제조원가 코드 범위 내에서 피벗비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적혀 있죠. 이번엔 제조원가 범위 코드 범위 내네요. 그럼 제조원가는 자, 여기 보시면 제조원가라고 있죠. 그럼 클릭해 보시면 뭐 위치가 그 위치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제조원가 범위라는 건 컴퓨터가 50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대를 쓰면 그건 공장이 있어서 물건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다라고 인지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501부터 600번 사이에서 그냥 빈칸에 우측에서 여기는 빈칸 아무 곳이나 써도 되는 문제죠. 그냥 번호를 지정해 준 게 아니잖아. 이 범위 안에서 지금 501부터 600번 범위 안에서 쓰라고 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도 이 범위 안에서 마음에 드는 곳
중에 빈칸인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그리고 우측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계정 과목을 피복비라고 쓰고, 그리고 괄호에 제조경비하라고 했으니까 5번 제조경비다. 이렇게 해주면 얘는 끝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교재는 여기 과목 코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파일에 보면 그림에는 들어가 있을 텐데, 실무 버전은 얘가 들어가지는데 교육용 버전은 오픈을 안 해뒀어요. 그래서 여기 글자가 설정 안 될 거니까, 얘 수정 안 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린 여기만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만.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이번 문제는 338번 전도금 계정을 소액현금 계정으로 수정 입력하시오. 그럼 138번이면 얘도 똑같이 코드 번호 아무것이나 클릭하시고, 코드 번호 클릭하고 138번이라고 번호를 치면 그 위치로 이동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 쓰려고 그러니까 얘가 막혀 있네. 그죠? 그 이유가 다른 거 클릭해 보시면 얘도 빨간색이라 그런 거예요. 빨간색 계정 과목은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말라라는 거라 그랬죠. 근데 제가 가급적이라 그랬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 시키면 해야 되니까, 자, 전도금 클릭을 하고, 자, 어제 우리 스마트A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썼죠. 근데 K랩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써요. F1번이냐 2번이냐 차이밖에 없죠. 그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번을 누르면 여기가 진입이 되도록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정 과목을 소액 현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 전도금을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얘는 수정하고 나서 다른 거 클릭하면 다시 잠겨요. 다시 안 들어가고 필요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설정해 둔 거는 컨트롤 F2번. 얘는 전 어떤 분이 컨트롤 F1 아니면 F2겠지. 그럼 둘 중 한 개 눌러보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147페이지에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현금 적용 8번 등록된 내용을 야근식 때 현금 지급으로 수정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교를 수정하는 거죠. 조교. 그럼 일단 이 계정 과목으로 가야 되니까 811번으로 갈게요. 그럼 코드 번호 클릭해서 811번이라고 치고 먼저, 그럼 이제 811번 복리후생비로 왔으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자, 현금 적용 대체 적용 구분해야 되죠. 지금 얘는 현금 적용고, 그럼 현금 적용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8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야근식 때 현금 지급으로 쓰라는 거네요. 그러면 야근식 때 현금 지급이라고 위에 그냥 덮어 쓰시면 돼요. 우리 프로그램은 뭐 지우고 새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위에 덮어 써버리면 마지막 내가 덮어 쓴 게 전부 다 그 값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이 번호는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번호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만약에 문제가 대체적용 8번으로 야근식 때 미지급 쓰라 그러면 여기에 8번 야근식 때 미지급이라고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 번호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단축 번호로 몇 번을 쓸 거냐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7번에다가 뭐 임직원 경조사비 미지급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여기에 7번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임원 경조사비 미지급이라고 해서 엔터 치면 알아서 번호 순서대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순서 신경 안 쓰고 우리 프로그램은 무조건 제일 아래 마지막에다가 써두면 뭐
당장 이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면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기 때문에 뭔가 입력해야 되면 제일 아래 빈칸에다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에 유형자산 분류의 다음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적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문제가 두 개인 거예요. 자, 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자, 어제 우리 관계 계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차감 계정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 외상 매출금 하면서 대손 충당금이 자기 짝지다. 뭐 건물 이야기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다음 번호가 자기 짝지다. 그래서 다음 번호 쓰자. 그렇게 말했던 거 있죠.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위에 있는 거는 197번 이 칸에다가 이 코드 번호에다가 시설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고 성격을 상각이라고 하는 건, 상각은 닳는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달아서 없어진 걸 상각이라고 해요. 그럼 상각을 하는데 얘하고 얘 번호가 197번인데 이 번호하고 관계 코드인 197번으로 해서 얘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 번호인 지금 만든 시설장치를 차감하는 성격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217번에 만들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만들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197번, 자, 아무 클릭하셔서 197번으로 가면 빈칸이네요. 여기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여기에 시설 장치라고 쓰고 197번에, 그리고 얘는 뭐 삼각할 거니까 삼각이다 그대로 그냥 엔터 치면 만들어졌죠. 다음 217번, 그럼 이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럼 217번에 계정 과목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쓰고, 다음 이번엔 성격을 삼각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택하기 전에는 관계 코드 이쪽이 막혀 있는데 얘 성격을 차감으로 선택을 하면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F2번을 누르시면 관계되는 계정 과목을 어떤 걸 쓸 거냐라고 나오는데, 지금 197번을 선택할 거죠. 그럼 197번을 선택하면 여기에 197번이라고 차감되는 관계 계정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고정자산 등록도 끝이 났어요. 자, 지금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한 거 있죠? 이게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들이 뭐 세물금이나 이런 것들 한다든지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여러분 회사에서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못 받아서 안 쓰는 거지, 정부 보조금 난 받기 싫어라고 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자도 0.5%짜리 갚아야 되는데 정부 보조금도 본 적 있어요? 전 무조건 받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거 받았을 때에 이제 문제 형태 나오면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에 얘네들이 또 시험 문제로도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 끝이 났고, 이제 다음 419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인데 2019년 12월 31일 정기말 재무상태표죠. 자, 그럼 어차피 재무상태표는 무조건 이렇게 T 계정으로 해서 좌측은 자산이고 우측은 부채와 자본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 정기분 재무제표나 장부는 이쪽에서 볼 거예요. 이쪽 위치에서. 자, 그럼 여기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해 보시면 어제 봤던 느낌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어제 봤던 거하고 느낌이 어떻게 틀리냐면, 우리가
어제는 여기 스마트 A에서는 합계를 내어주는 거를 오른쪽에 합계 내주는 걸 이렇게 T 계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입력하는 건 그냥 구분 없이 쭉 다 여기에다 입력을 했는데, 근데 반대로 K랩은 우리가 입력하는 곳을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합계 내주는 걸 오른쪽에 세로로 쭉 열거해 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지. 그럼 우린 이제 여기에서는 입력할 때 사사는 이쪽에다 차변 쪽에 입력할 거고 왼쪽에, 그리고 부채하고 자본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우리가 보고 그대로 쓰면 컴퓨터는 코드 번호 보고 합계를 내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현금이라는 애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F2번 눌러서, 그리고 현금이라고 치면 이 글자가 있는 계정함만 나오는 거. 한번 그럼 현금을 선택하고 금액이 550만 원이면 5500 플러스 누르면 550만 원이다라고 들어가죠. 다음 또 글자, 여기 코드에서 글자 두자 치고 들어가는 방법,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데 K랩 프로그램은 두자든 세자든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스마트 A가 두자만 써야 되지, 더 많이 쓰면 오류가 나서 제가 두자 정도 쓰세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프로그램은 많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당좌 예금이다 이렇게 두자를 쓰고 금액 2,500 플러스 플러스라고 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통 예금이다 그러면 보통 예금, 이번엔 코드 번호로 치는 거예요. 103. 그럼 18 빵빠레 빵빠레. 자, 플러스를 빵빠레라고 표현 좀 한 번씩 어쩌다 해요. 자, 그럼 세 개 사용하는 방법이 어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자, 차이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도 이 두 개, 얘 둘이가 짝지인데 얘 둘이를 쓰면 오른쪽 얘로 인식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를 입력을 할 건데, 자, 먼저 외상매출금을 쓰고, 외상매출금이 2,580만 원이에요. 그럼 어제 대손충당금이라고 썼을 때 너무 많아서 우리는 관습적으로 다음 번호를 써야지 자기 짝지인 계정이라 그랬는데, 우리 K랩 프로그램은 그거의 불편함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대손충당금이라고 치면 창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참고에다가 자기 짝지들을 적어줬어요. 그럼 관계되는 자기 짝지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외상매출금이면 이 외상매출금의 짝지인 109번 예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측에 자기랑 관계되는 짝지를 알려주니까 조금 편리한 점은 있겠죠. 그럼 금액이 25만 8천 원이다. 그럼 이 금액은 치면 오른쪽에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는 별 차이가 없죠. 자, 똑같으니까 자, 우리 재무 상태표의 자산 쪽 여기 마지막 비품 아래에 감가상각 누계까지 써서, 자, 이쪽만 쭉 입력해서 자산 총계와 우리 컴퓨터상의 차변 합계하고가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쭉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해 보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시세장치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형주 씨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유형자산 쪽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유형자산. 예, 나왔으면 됐어요. 자, 자산 다 입력하셨나요? 금액 일치하는가요? 지금 여기도 이 금액이 일치 안 하면 우측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 금액이 우리 진한 글씨, 교재 진한 글씨하고 일치한지를 봐서 일치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부채 쪽도 대변 오른쪽인 부채 자본 쪽도 쓸 건데, 자, 지금 여기에는 당연히 연한색만 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여기 장기 차입금까지 5개만 쓰세요.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근데 외상매입금, 뭐 미지급금, 장기 차입금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5개만 또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이번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볼 건데, 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건 우리가 회계 장부상에만 실제는 아니고 장부상에 직원들 퇴직금을 모아둔 거예요. 장부상에만.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을 하니까 제조업은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하고 공장이 없어도 나갈 수밖에 없는 돈하고를 구분을 해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구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돈이 과하게 많이 나오면 공장 운영하면 안 될 거잖아. 그럼 사오는 게 더 싸면.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들어간 돈을 따로 추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직원들 퇴직금까지도 공장 직원들 거다 아니면 사무직이나 영업직 직원들 거다 구분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의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제조 부분 생산부 직원들께 5천만 원 있고 판관비 사무직이나 영업직 직원들께 5천만 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적어줬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 1억이 있는데 1억 중에서 둘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먼저 쓰면 쓰셨죠? 쓰면 아래쪽에 커서가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럼 지금 두 개 있는데 이 아래 거는 연금이고 얘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자, 우리는 판관비는 뭐 상기업이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만들었으면 팔아야 될 거잖아. 아니면 팔려고 샀으면 파니까 있는 건데, 그럼 업종에 따라서 원가 통제를 제조업이냐 아니면 도급 보관 분양 운송이냐 얘네들을 가지고 통제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무조건 제조업이니까 여기하고 판관비하고 두 군데만 쓸 거예요. 우리 두 군데만. 우리 회사는 시험 보는 회사는 도급 보관 분양 운송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조에 5천만 원이고 판관비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다시 위쪽으로 갔죠. 그럼 여기에서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서 쓰는 건데, 내가 금액을 실수를 했다면 여기 코드 번호 클릭하시고 코드 번호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럼 아래로 내려와지면 여기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써서 다시 금액을 1억 원으로 아래쪽에 합쳐져서 만들어지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은 몇 개 없으니까 같이 입력하면서 보면 자본금이 있네요. 3억이. 그리고 이익준비금이 300만 원. 자,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혀 있지만 올해 2020년도 쓸 거라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억 8,862만 2천 원이다라고 써주면, 자, 그러면 얘네들 합이 일치하죠. 그리고 얘 일치하고, 근데 얘 이렇게 보기 불편하잖아. 안 맞으면 여기 차익 글자가 떠 있어요. 떠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 글자 없으면 얘 둘이가 일치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입력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422페이지로 가면, 자, 이번엔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죠. 이건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못 본 거예요. 이 앞에 스마트 A에서는. 그럼 그때는 도소매업이니까 물건 안 만드니까 사오는 것만 했고, 이번에는 우리 제조업은 사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매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럼 공장에서 얼마에 만들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장에서 만들면서 들어간 돈을 전부 다 집계를 한 게 제조 원가 명세서인데, 그럼 매일매일 돈이 들어갈 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계 기간 동안 원재료 얼마치 썼다, 공장 직원들 월급이나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 얼마 줬다, 공장의 전기세나 직원들 밥값이나 이런 거 얼마 썼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이번 회계 기간에 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총 얼마 들어갔다, 이걸 산정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계산을 했는데 이 값하고 우리가 판 물건만큼의 상품으로 사왔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이 더 크면 그 회사는 공장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노조에서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그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총에서 이야기해서 온 기업들이 컨설팅이 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장 분석한 정보하고 지금 이 금액하고 비교를 해주면서 이 부분의 비중을 보여줘요. 그러면 노조들도, 그 노조도 보고, 아, 이거 더 올리면은 이 회사는 문을 닫아도 자기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싶으면 그냥 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만드는 데는 저렴한데 이제 직원들 급여가 부당하면 당연히 싸우려 그러겠죠. 그럼 뭐 상여든 뭐든 줘라 그러는데, 그래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을 다 통제하는 게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도 진한 글씨는
분류예요. 분류. 자, 우리 컴퓨터에 지금 2019년 자료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을 해보면 얘를 자, 첫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시험 때는 이런 창 안 떠요. 그럼 우리가 원가 통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이제 원가 통제할 화면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여기에만 여라고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얘 수정하는 건 아래 편집 누르고 그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얘네들이 입력이 되죠. 그럼 제조 라인만 여라고 바꾸고 이 라인만 그리고 선택이라고 누르시면 다시 우리 처음 모습과 똑같은데 여기에만 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팝업 창이 뜰 건데 이 창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측에 있는 게 합계들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합계들이 지금 우리 교재의 진한 글씨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한 글씨가 오른쪽 합계고 그럼 우리 이 왼쪽에는 코드 번호 계정 과목 금액 쓰는 게 여기에 하얀색 글자들을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부분 좀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얘네들 입력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